노트북에도 디스플레이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수스가 듀얼 스크린 노트북 시장에 새로운 제품인 젠북 듀오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2024년형 모델은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작은 보조 디스플레이 대신 두 개의 동일한 크기인 14인치 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 보시죠. 이 모델은 하단 터치스크린에서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불가능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대신 키보드에 트랙패드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온스크린 트랙패드와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수스는 새로운 젠북 듀오를 몇 가지 다른 구성으로 사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준 노트북 모드에서는 하단 화면이 전통적인 키보드와 트랙패드로 완전히 가려지고 키보드를 책상 위에 올려 두 개의 스크린을 수직으로 배치하여 듀얼 스크린 모드로 사용하거나 수평으로 배치하여 데스크톱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모드에서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스크린을 서로 위로 향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1년 늦게 출시된 만큼 젠북 듀오는 보다 최신의 하드웨어로 무장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9 185H 프로세서 및 32GB 램, 최대 2TB의 저장 공간, 75Wc 배터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수스의 젠북 듀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혁신적인 듀얼 스크린 디자인과 놀라운 성능을 갖춘 이 제품이 기대되네요. 어릴 때 학교를 마치면 게임을 할 생각에 두근대 썼죠. 지금 나오는 게임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 시절의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개된 영상 보시죠. 패닉의 휴대용 콘솔인 플레이데이트는 작고 정사각형의 모양의 흑백 스크린과 측면에 달린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콘솔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게임은 콘솔의 웹사이트에서 몇 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임들은 간단한 D패드, 3개의 버튼, 그리고 회전시키는 손잡이를 통해 조작됩니다. 진보된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처럼 느껴지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추구하는데 이로써 플레이데이트는 유니크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게임의 다양성이 부족해 플레이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게임들이 추가되어 각 게임의 짧은 플레이 타임이 시스템의 매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게임보이의 초기 출시물과 유사한 경험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게임기는 오래된 전자장난감 게임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어릴 적의 기억을 회상하고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닉의 플레이데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손잡이를 돌릴 준비 되셨나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도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탈리아의 혁신적인 한 회사가 도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거북 모양의 선박을 고안했습니다. 라자리니 디자인 스튜디오는 비행 가능한 요트, 미래형 해상 항구 등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수천 명의 선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판게오스가 있습니다. 판게오스는 중생대 초기에 존재했던 판게아 대륙에서 따왔는데 이 거대한 선박은 총 길이가 550m이며 날개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는 610m에 달합니다. 만약 건조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떠다니는 구조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철 선체는 3만 개의 개별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무한한 청정 에너지 공급 덕분에 공해 배출 없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고 태양 전지로 발전한 전력은 추진 시스템 등 배의 다양한 부분에 사용됩니다. 각각 16,800마력의 9개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데 최대 온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날개는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빨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판게오스는 5성급 리조트, 크루즈선 및 도시의 집합입니다. 빌라와 아파트의 조합을 통해 최대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며 하이라이트로는 옥상 쇼핑몰, 넓은 정원, 여러 개의 수영장 및 초대형 비치, 클럽이 있습니다. 헬리패드, 행거 및 콤팩트 보트를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까지도 포함되고요. 건설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조선소에서 건설하기에는 너무 커서 전용 시설이 필요한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재적인 위치로 제한되었습니다.
주문을 한다면 80억 달러의 비용으로 8년 후에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회사는 심지어 메타버스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가상의 부동산을 암호화폐 NFT로 구입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실제 부동산의 예치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자리니 디자인 스튜디오의 판게오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운항이 가능한지는 접어두더라도 매력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테크니컬 대학 딜프트와 VU 암스테르담의 학생들로 구성된 휴먼 파워팀은 벨로엑스라는 이름의 공기역학 자전거를 이용해 세계 기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누워서 탈 수 있게끔 설계된 이 독특한 자전거는 네덜란드 국립군사박물관에서 공개되었으며 전투기들 사이에서 벨로엑스9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테스트에서는 이미 70km 이상의 속도를 달성했는데 벨로엑스의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은 고속에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의 모양을 선수들의 몸에 최대한 가깝게 디자인하여 가능한 한 작고 운전하기 편하도록 제작했습니다. 또 속도를 위해 가볍게 만들어졌으며 일반 자전거보다 체인의 마찰을 줄여주는 새로운 기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전용으로 디자인된 타이어는 달리면서 저항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들은 해마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 열리는 월드 휴먼 파워드 스피드 챌린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16명의 학생이 모두 프로젝트에 전념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세계 기록인 121.8km를 깨고 네덜란드가 세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휴먼 파워팀의 벨로엑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과감한 도전 정신과 노력이 멋있네요. 내 소유의 헬리콥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힐 헬리콥터가 공개한 HX50 프로토타입은 일반 항공을 활성화하고 항공기 소유에 대한 장벽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영국의 회사에서 만든 헬리콥터가 시장을 뒤흔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도 헬기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까지 없던 진짜 개인용 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75만 9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헬기 구입 비용으로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HX50은 500셔프트 호스파워의 GT50 터빈 엔진으로 구동되며 크루즈 속도는 140노트, 최대 운항 거리는 1296km입니다.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주요 엔지니어인 제이슨 힐에 따르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헬기 산업을 확장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비용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레크리에이션용이지만 기술과 고급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부는 승객과 조종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탑승자들에게는 뛰어난 시야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내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속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꿈꾸던 헬리콥터를 소유하고 싶은 분들은 제조사에 연락해 실제 프로토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힐 헬리콥터의 HX50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헬리콥터 하나 장만해볼까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손목이 아플 때가 많죠. 여기 조금 다른 키보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분할된 키보드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기능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키보드는 긴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고정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노프리 라이트 키보드는 분할을 통해 사용자가 가장 편안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홍콩 출신 디자이너인 솔라가 손목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마음에 드는 분할 키보드가 없어서 노프리의 아이디어가 탄생되었습니다. 노프리 라이트 무선 기계식 키보드는 사용자의 편안함을 위해 두 개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작동되고 분리된 키보드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손쉽게 합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사이의 공간은 문서, 마우스 또는 메모를 작성할 태블릿을 놓을 수도 있죠. 또 조절 가능한 세련된 레이아웃은 65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에 필요한 키를 갖추고 있으며 색상, 밝기 및 전환 속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31가지 광원 효과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20개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어 시험되었으며 생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프리 라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의 촉감까지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햅틱 피드백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혁신적인 기업 이머지가 이머지 웨이브 1을 통해 이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VR 헤드셋과 결합되어 초음파를 방출해 사용자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머지 웨이브 1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약 12인치 패널로 공기 위로 3D 초음파를 투사합니다.
장치 위에 손을 올리면 이 힘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패널 위로 0.9m까지 뻗어나가 주위 120도 범위에 퍼집니다. 메타 퀘스트 2의 손 추적 센서를 통해 플레이어 자신의 손 이외에는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웨이브 1 시스템은 이머지 홈 앱에 동기화되며 이 앱에는 특별히 제작된 다양한 게임 및 소셜 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사용자가 에너지 빔으로 소행성을 격추하거나 농작물에 물을 뿌리거나 큰 핀볼처럼 생긴 경기장에서 공을 튕기는 등의 행동이 모두 손의 힘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햅틱은 아직 크게 탐구되지 않은 VR의 흥미로운 영역 중 하나인데 이 제품은 최초의 상업용 장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는 한 방향에서만 나오는데 아마도 제공되는 촉각적인 감각의 범위를 제한할 것입니다. 때문에 전체 힘을 느끼려면 손을 평평하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한된 게임 플레이 옵션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이고 이 제품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지의 웨이브 월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현되기만 한다면 시장을 바꿀 제품이 될 것 같네요. 편리함을 주는 위성,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위성보다 저렴한 대안으로 설계된 항공기 파사 35는 최대 12개월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감시, 국경 통제, 통신 및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벨 시스템즈의 엔지니어들이 최근 항공 우주 산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파사 35는 고도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활용, 주간에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밤에는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해 장기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비행 시스템은 안정된 날씨와 낮은 풍속의 성층권에서 운영되며 장기간의 비행 임무에 적합합니다. 파사 35는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을 위한 기본 임무뿐 아니라 위성 시스템의 대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4G 및 5G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해 낙후된 지역에서도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벨 시스템즈의 에어 부문 내 팔코넉스라는 R&D 센터에서 운영됩니다. 팔코넉스는 영국 및 그 동맹국들에게 첨단 전투 항공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파사 35 프로그램은 이러한 센터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항공 우주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가며 미래 무인 항공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험 비행에서 24시간 동안 2만 미터 이상의 고도까지 상승하여 대기권에 도달한 후 지구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지금까지 벨 시스템즈의 파사 35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혁신적인 항공 기술로 국방 및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제품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회사 엑스제거가 세계 최초로 태양광을 활용한 헤드폰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15년간 자연 및 인공광원을 활용한 태양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기술을 여러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여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파워포일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실내 및 실외의 빛을 깨끗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이를 통해 전자제품에 더욱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잎의 색을 통해 빛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과 같이 파워포일은 장치 내부 및 외부의 어떤 빛 에너지든 염료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디자인, 에너지 효율성 및 운영 규모 측면에서 다른 기술과 구분됩니다. 다양한 재료와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기술에 비해 훨씬 높은 에너지 생산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파워포일을 사용한 제품은 어바니스타의 헤드폰에서 시작됩니다. 실내 태양광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제품 중 하나로 사용하는 도중에도 계속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엑스제거는 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2공장을 확장 중이며 2023년 4개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3,500만 유로의 대출을 받아 제조 설비를 신속하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엑스제거의 파워포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내의 빛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실용적이겠네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